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2025년 12월 4일,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가 대한민국에 공식 진입합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점이 있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우주 인프라를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위성 인터넷이 필요할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다 보면 한국 통신 산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모두 보입니다. 오늘은 스타링크 한국 상륙의 진짜 의미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일부 스타링크의 정체와 가격 역설. 월 87,000원. 무제한 데이터라는 기묘한 조합. 먼저 스타링크의 가정용 요금제를 살펴봅시다. 월 요금이 얼마일 줄 알아요? 87,000원입니다. 이 가격, 국내 이동통신사의 오지 프리미엄 요금제랑 거의 똑같죠. 하지만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제공되는 속도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스타링크의 다운로드 속도는 평균 135mbps, 업로드는 40mbps입니다. 이를 국내 통신과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국내 LTE는 다운로드 178mbps, 업로드 35.8mbps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오지는 어떨까요? 국내 오지의 다운로드 속도는 1025mbps, 업로드는 90mbps입니다. 스타링크는 오지 속도의 고작 13% 수준일 뿐입니다. 생각해보면 더 비싼 돈을 내고 더 느린 인터넷을 쓴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초기 설치 비용도 있습니다. 안테나, 라우터, 전원 공급 장치 등으로 구성된 키트가 55만원입니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죠. 더 비싼 돈을 내고 더 느린 인터넷을 쓰고 더 큰 초기 비용까지 낸다고? 여러분이 의아해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기가 바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 역설 속에 스타링크의 진정한 가치가 숨어 있거든요. 속도가 아닌 연결 가능성의 혁명. 스타링크의 진짜 무기가 뭘까요? 속도가 아닙니다. 바로 이겁니다. 어디서든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보세요. 대양을 항해하는 선박에서 위성 통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아니면 높은 산 위의 건설 현장에서? 혹은 갑작스런 재난으로 모든 지상 통신망이 마비된 상황에서? 이런 환경에서 LTE급 속도의 무제한 인터넷은 사치가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스타링크는 지상 기지국이 닿을 수 없는 곳에서도 신호를 송수신합니다. 고도 550km 상공에서 공전하는 저궤도 위성이 직접 사용자의 안테나와 통신하기 때문이죠. 비교해보면 기존의 정지궤도 위성은 고도가 36,000km입니다. 스타링크 위성은 정지궤도 위성보다 60배 이상 가깝다는 뜻입니다. 이 거리 차이가 뭘 의미할까요? 통신 지연을 크게 줄여준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렇게 보면 됩니다. 스타링크는 단순히 느린 인터넷이 아닙니다. 바로 이겁니다. 연결이 불가능했던 곳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이 되는 거죠. 2부 스타링크의 진정한 주인공들. 해운 산업의 혁신을 이끌다.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스타링크의 한국 진출에서 가장 직접적인 수혜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해운 산업입니다.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현재 원양 선박의 대부분은 정지궤도 위성통신을 사용합니다. 근데 그 속도는 얼마나 될까요? 3G 수준입니다. 영상 스트리밍은커녕 고화질 영상 통화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배에서 가족과 영상 통화도 못하고 메시지도 제대로 못 받고 유튜브도 못 보는 환경에서 일하기를 원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아니오입니다. 해운업계가 오랫동안 인력난을 겪어온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저임금 때문만일까요? 아닙니다. 근무 환경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스타링크가 변화를 가져옵니다. LTE급 속도면 충분합니다. 영상 스트리밍, 고화질 영상 통화, 원격 업무가 모두 가능해집니다. 선원들은 이제 배 위에서도 가족과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 있고
휴식 시간에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지 개선이 아닙니다. 이건 바로 산업혁신입니다. 그래서 SK텔링크와 KTSAT 움직이는 겁니다. 해상 특화 상품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있어요. 선박용 맞춤형 요금제, 해양 산업 전용 서비스, 공공기관 특화 플랜 등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입니다. 이런 변화가 가져올 파급 효과는 얼마나 클까요? 선원 복지 향상에 그치지 않습니다. 항해 안전성 증대, 항만 업무 효율화, 원격 현장 모니터링 등 다양한 혁신이 일어날 겁니다. 항공 산업에서의 차별화 경쟁. 해운 다음으로 주목할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항공 산업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요즘 기내 와이파이는 항공사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됐습니다. 특히 저비용 항공사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한국 국내선을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가장 붐비는 노선이 바로 서울에서 제주로 가는 노선입니다. 이 노선은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초가포화 노선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기내 와이파이는 무엇이 될까요? 경쟁력의 핵심이 됩니다. 스타링크를 도입한 항공사를 생각해보세요. 운항 중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승객 만족도로 직결되고 더 나아가 기내 엔터테인먼트, 결제 시스템, 실시간 승객 피드백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가능하게 합니다. 차별화 경쟁에서 이게 얼마나 큰 무기가 될지 상상이 가시나요? 재난 대응의 최후의 보루. 이제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봅시다. 만약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진, 해일, 폭설, 테러 등으로 지상통신기지국이 마비되는 상황 말이에요.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2011년 일본 도호쿠 지진이 일어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휴대전화 통신망이 먹통이 됐습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2022년에는 어땠나요?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로 비슷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타링크 같은 위성 통신망이 있다면 어떨까요? 지상망이 마비된 상황에서 국가의 재난 대응, 긴급 구조, 재난 피해자 통신 확보 등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스타링크 도입을 검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건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국가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3부 한국이 스타링크를 필요로 하는 진정한 이유. 해시태그 한국의 강점이자 약점 최고의 지상 인프라. 여기서 흥미로운 역설이 나타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촘촘한 통신 인프라를 자랑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오지 기지국의 밀도가 인구 10만 명당 593개로 세계 1위입니다. 도시는 물론 대부분의 시골과 산간 지역까지도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점이 동시에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스타링크가 한국 시장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큰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도시에 사는 일반인이라면 이미 오지를 쓰고 있고 LTE라도 충분히 빠릅니다. 결론은 뭐냐? 당분간 스타링크의 일반 소비자 시장 진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1%를 채우는 솔루션. 그렇다면 스타링크가 정말 필요한 영역은 어디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마지막 1%의 음영 지역들입니다. 어떤 지역들을 말하나요? 깊은 산골, 외딴 섬, 망망대해, 그리고 긴급 상황. 이런 곳들은 아무리 최고의 지상 인프라를 자랑하는 한국이라도 완벽하게 커버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 들릴까요? 외진 산간 지역의 펜션이나 별장, 어선, 조사 선박, 구조 헬기, 재난 현장. 이런 곳들에서는 스타링크가 유일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 규모로는 작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 삶의 질과 안전이라는 관점에서는 엄청난 가치를 가진다는 겁니다. 사부 미래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되다. 육지 시대로의 관문. 이제 미래를 봅시다. 더욱 중요한 건 바로 미래입니다. 2029년경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육지 시대를 생각해보세요. 육지는 어떤 시대가 될까요? 지상통신망과 위성통신망이 완벽하게 통합되는 시대가 될 겁니다. 이를 비지상 네트워크 NTN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바로 육지의 핵심 기술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육지 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가능해질까요? 도시 상공 300m를 날아다니는 도시망공교통, 즉 UAM을 생각해 보세요. 지상과 위성의 이중통신으로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고속도로와 깊은 산악지역을 모두 주행하는 완전 자율주행차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지상망과 위성망을 자동으로 전환하며 끊김없이 작동합니다. 극지 탐사, 해양 조사, 우주 관광까지도 모두 이 네트워크에 의존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스타링크가 한국에 들어온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스타링크의 한국 진출은 이러한 육지 시대를 미리 준비하는 전략적 움직임입니다. 민간 기업의 기술을 통해 육지 환경을 미리 경험하고 기술을 축적하고 산업을 준비하는 거죠. 글로벌 위상통신 경쟁의 시작. 그런데 이건 한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글로벌 차원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보면 어떨까요? 스타링크는 현재 수천 개의 위성을 운영 중이고 2030년까지 42,000기까지 확충할 계획입니다. 중국은 어떤가요? 중국은 독자적인 적에도 위성통신 프로젝트 거항을 추진 중이고 2035년까지 13,000기의 위성을 발사할 목표를 세웠습니다. 유럽연합도 빠져있지 않습니다. IRIS 프로젝트로 대응 중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한국도 이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3,200억 원을 투입해 저궤도 위성 2기를 발사하는 국가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근데 솔직히 규모 면에서 미국이나 중국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한국이 기술 자주권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5부 일반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당신이 스타링크를 지금 필요로 하는지 판단하기.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 차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당분간 대도시에 사는 일반 소비자라면 어떨까요? 스타링크는 여러분의 선택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속도는 느리고 비용은 크고 기존 통신망이 이미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하세요.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검토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산간 지역의 별장이나 펜션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해상 낚시나 요트 취미를 즐기시나요? 캠핑카로 전국을 다니며 차박 여행을 즐기신가요? 조사나 탐사 목적으로 오지에 자주 가시나요? 이런 경우들에는 스타링크의 무제한 LTE급 속도가 꽤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스타링크는 30일 무료 체험을 제공합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으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특수한 상황에 처한 소비자라면 어떨까요? 일단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간접적인 시장 효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일반 소비자도 간접적인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신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오면서 기존 이동통신사들의 서비스 개선 압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특히 도서지역, 산간지역 등에서 새로운 커버리지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통신 시장의 다양성이 증대됩니다. 결과는 뭐냐? 소비자 선택의 폭도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통신 산업 전체의 혁신을 이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결론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게 뭐냐? 스타링크의 한국 상륙이 단순한 새로운 통신 서비스의 도입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단기적으로 봅시다. B2B 시장, 특히 해운, 항공, 재난 대응 등 특수 분야에서 산업 혁신을 이끌 겁니다. 해상 인프라를 개선하고 선원 복지를 향상시키며 항공 서비스를 고도화할 거고요. 국가 재난 대응 능력도 강화될 것입니다. 이제 장기적으로 봅시다. 육지 시대를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겁니다. 지상망과 위성망의 통합이 현실이 되고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초연결 사회가 구현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스타링크의 도입이 한국 정부와 기업에게 깨운 게 뭐냐? 기술 자주권과 미래, 경쟁력의 중요성입니다.
미국 기업의 기술에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 한국도 독자적인 위성통신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결론을 내립니다. 스타링크 한국 상륙은 한국의 통신 역사에서 새로운 장을 여는 사건이 될 겁니다. 속도 경쟁의 시대에서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연결되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첫 발걸음이 되는 거죠. 오늘 스타링크 한국 상륙의 의미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